2026 실손보험 보험료가 왜 오르는지, 그리고 갱신 통지서를 받기 전에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에 이어 오늘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즉 갈아타기가 진짜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을 보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고 실제 보험료와 보장, 자기 부담, 전환 가능 여부는 보험사와 상품, 가입 시기, 특약 구성, 의료 이용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 전에는 반드시 본인 약관과 갱신 안내문을 확인하고 보험사 상담을 통해 문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왜 지금 4세대 전환을 다시 봐야 하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실손보험료가 오르면서 평균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균은 평균일 뿐이고 내 보험료는 내가 어떤 세대의 실손인지 그리고 병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는 관리하면 유리해질 수 있고 관리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가 강한 상품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즉 비급여를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고민한다면 먼저 4세대의 핵심을 5가지로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영역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비급여 영역을 분리해서 보고 각각의 손해율 흐름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비급여는 이용량에 따라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0원이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고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도 할증도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할증 구간이 열릴 수 있고 구간에 따라 할증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비급여를 많이 쓰는 해에는 내 비급여 보험료가 더 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기 부담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비를 내가 더 내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흔히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정도 자기 부담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넷째, 재가입 주기가 짧아집니다. 예전보다 더 짧은 주기로 재가입 구조가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환경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다섯째, 보험료는 기존 대비 더 낮게 설계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병원 갈 때 내가 내는 돈, 즉 자기 부담과 비급여 이용 관리가 핵심 변수가 된다. 이제 전환 판단의 정답 공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환을 고민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월 보험료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계에 진짜 중요한 건 월 보험료만이 아니라 총 비용입니다. 총 비용은 4가지의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월 보험료 같은 고정비. 둘째, 병원 갈 때 내가 내는 돈, 즉 자기 부담과 통원 공제 같은 비용. 셋째, 비급여 이용이 많은 해에는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위험. 넷째, 앞으로 1, 2년 동안 내가 어떤 치료나 검사, 물리치료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전환은 보험료가 싸니까가 아니라 내 의료 이용 패턴에서 총 비용이 내려가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흔한 유형 5가지를 사례로 나눠서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불리한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직장인입니다. 건강하고 병원 이용이 적고 고정비를 줄이고 싶은 분들입니다. 특징은 1년에 한두 번 감기나 정기검진 정도이고 비급여 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고민은 이겁니다. 실손료가 매년 올라 부담인데 전환하면 월 고정비가 내려갈까? 이 유형의 핵심 포인트는 비급여 이용이 낮기 때문에 4세대의 할인이나 유지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0원이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고 100만 원 미만이면 유지 구간일 수 있다는 구조를 생각하면 이 유형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세대는 자기 부담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보험이 다 해준다는 느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직장인 유형은 전환이 유리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지금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단, 즉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2년 실손 청구에서 비급여가 거의 0에 가까운지, 전환 후 월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자기 부담이 늘어도 내가 감당 가능한지, 이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입니다. 수입 변동이 크고 고정비를 낮춰야 숨통이 트이는 분들입니다. 특징은 매달 현금 흐름이 들쭉날쭉해서 보험료가 심리적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은 보험은 유지하고 싶은데 고정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의료 이용량 자체보다 현금 흐름 안정성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통해 월 고정비가 내려간다면 심리적으로나 실제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은 몸을 쓰는 일이 많아 근골격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고 그 과정에서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물리치료 같은 비급여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위험이 나옵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을 넘는 해가 생기면 할증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비급여 보험료가 추가로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유형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전환은 조건부 유리입니다. 고정비 절감은 장점이지만 비급여가 많아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시 체크할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최근 12개월 비급여 청구액이 100만 원 근처인지, 앞으로 1년 내 근골격 치료 계획이 있는지, 전환 후 1년간 비급여 횟수와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보험금 조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입니다. 병원 이용이 서서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특징은 만성질환이 본격 진단되기 전 단계가 많고 검사와 약, 통원이 잦아지는 구간입니다. 고민은 보험료는 부담인데 병원 갈 일이 늘어나서 실손이 더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60대는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의료 이용도 증가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구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4세대는 자기 부담이 올라서 통원이 잦으면 체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비급여를 많이 쓰지 않고 주로 급여 통원과 약 처방 중심이라면 비급여 차등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유형의 결론은 조건부입니다.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갈립니다. 즉시 체크해야 할 5가지는 최근 12개월 실손 청구에서 비급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1, 2년 내에 MRI 같은 검사나 주사, 도수 같은 비급여 치료 예정이 있는지, 현재 실손 보험료가 가계 고정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전환 시 공제 금액과 자기 부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만성 질환자입니다. 통원과 검사, 약이 꾸준한 분들입니다. 특징은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 호흡기 문제처럼 병원 이용이 잦고 향후 의료 이용이 예측 가능하게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고민은 보험료도 부담인데 실손이 없으면 불안하고 전환하면 더 위험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보험료 절감보다 의료 이용 시 총비용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자주 가는 만큼 자기 부담이 올라가면 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급여 치료가 끼기 시작하면 할증 구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만성 질환자는 전환이 불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라도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현재 보험료가 정말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면 조건부 검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시 체크할 세 가지는 내 치료가 급여 중심인지 비급여가 자주 섞이는지, 연간 통원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환이 아니라 특약 정리나 감액, 납입 구조 변경 같은 대안이 가능한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비급여 이용자입니다.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비급여 검사 같은 것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특징은 비급여 이용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4세대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할증 구간이 열릴 수 있다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를 자주 쓰는 분은 전환이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 방식이 달라져 체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은 전환 분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시 체크할 4가지는 지난 12개월 비급여 실손금이 100만 원을 넘는지, 앞으로 1년 치료 계획이 비급여 중심인지, 해당 비급여가 정말 치료 목적이고 필수인지 아니면 반복성과 패키지성인지, 그리고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례 5가지였습니다. 이제 내가 어느 쪽인지를 3분 만에 판정하는 전환 판단표를 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환이 유리한 쪽의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2년 실손 청구가 적다. 비급여 이용이 거의 없다. 현재 실손 보험료가 고정비에서 너무 크다. 병원 이용이 주로 급여 통원과 약 처방 중심이다. 앞으로 1, 2년 사이 비급여를 많이 쓰는 계획이 없다. 자기 부담이 늘어도 감당 가능하다. 이런 항목 중에서 체크가 4개 이상이면 전환이 유리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기준입니다. 비급여가 가끔 있지만 100만 원 미만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다. 보험료 부담도 크고 의료 이용도 늘어나는 중이다. 전환 후 비급여 횟수와 비용을 관리할 계획이 있다. 이런 항목에서 체크가 3개 이상이면 조건부로 보고 전환 후 1년간 총 비용을 비교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이 불리한 쪽 기준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다. 최근 12개월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만성질환으로 통원과 검사가 잦다. 앞으로 1, 2년 치료 계획이 이미 잡혀 있고 특히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항목에서 체크가 2개 이상이면 전환은 불리할 신호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전환 결정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실전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 정보 5가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다음 갱신일이 몇 월인지, 최근 12개월 실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섞였는지, 4세대라면 비급여 보험금 구간이 어디인지, 현재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가족보험에서 중복 특약이 있는지, 이 5가지입니다. 둘째, 전환 시 반드시 이해해야 할 4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원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비급여 차등제가 100만 원 기준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4가지를 이해해야 전환 후에 생각과 달랐다는 후회가 줄어듭니다. 셋째, 콜센터에 그대로 읽을 질문 8개가 있습니다. 제 실손은 몇 세대인가요? 제 갱신일은 언제이고 갱신 후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전환하면 월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요? 주계약과 특약 각각요. 4세대 기준 제 비급여 보험금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나요? 전환 시 자기 부담과 공제 금액. 핵심 차이를 한 장 요약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환 후 비급여 보험료 할증 조건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환 신청과 철회 가능 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 해당 시 차등 산정 제외가 적용되나요? 이 질문들을 그대로 읽고 답을 받아 적으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이 길어질 때 전환 결론을 한 줄로 내리는 방법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전환 유리인 경우입니다. 최근 2년 비급여 이용이 거의 없고 보험료 부담이 커서 고정비를 낮추는 게 최우선이다. 두 번째 문장, 조건부인 경우입니다. 보험료도 부담이지만 의료 이용이 늘고 있어 전환 후 1년은 비급여를 관리하며 총 비용을 비교해 보겠다. 세 번째 문장, 전환 분리인 경우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예정되어 있어 차등제와 자기부담 상승을 감안하면 전환 리스크가 크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